김영훈 후보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현장 출신 장관 후보자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명 당일까지도 철도 기관사로 현업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현장 노동자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의 장관 지명은 대한민국 노동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 고용노동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공부하여 2015년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학문적 이력도 인상 깊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경력은 철저히 노동과 함께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하여 철도기관사로 임용된 김 후보자는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 부장으로 당선되며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전국 노동운동의 주요 인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제6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2년까지 노동계의 핵심 리더로 활동하였습니다. 정치적 활동 역시 뚜렷한 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친노동 서적 독서회를 함께하며 교류를 이어왔고 2017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며 정의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이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정의당 노동본부장으로 두 차례 2017년, 2019년 임명되어 당 내 노동정책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22번을 배정받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췄지만 그는 다시 본업인 기관사로 복귀하여 현장에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을 출범시켰으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노동위원장을 맡아 주요 공약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권 강화 정책, 고속철도 통합과 같은 산업 구조 개편안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노동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다만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장관 지명 당시 김 후보자는 경부선 ITX-새마을 1008호 열차를 직접 운전 중이었습니다. 김천역에서 교대를 마치고 나서야 장관 지명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이후 예정된 열차를 운행하여 부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부산기관차 승무사업소에 명예퇴직서를 제출하며 30여 년간의 현업 생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래 정년은 올해 말까지였고 임금 피크제를 활용하면 2년 더 근무가 가능했지만 김 후보자는 장관직에 전념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사점 5일제, 정년 연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년 연장이나 주사점 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가 맞닥뜨린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입니다. 이 발언은 김 후보자가 단순한 노동자 출신 인사가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춘 전문가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와 정책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실무형 수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진영의 상징성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특히 기술 변화와 인구 구조의 전환 속에서
기존의 고용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인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적 역량과 현장 친화적 리더십은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 강경한 이념적 성향과 언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영훈 후보자께서는 말보다는 실천, 이념보다는 현장, 구호보다는 정책을 중시하는 접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시금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계신 셈입니다. 진정한 노동자의 장관 김영훈 후보자. 그분의 등장은 한국 노동 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그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셨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시며 행정 경험을 쌓아 오셨다는 점입니다. 연속적으로 두 정권에서 중용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과 농업계의 신뢰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미령 후보자께서는 농업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농촌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에 대해 고민해 오신 분입니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농경제학을 전공한 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시며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자문과 기획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여성 농민의 권익,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 해소,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선도하는 이슈들에 집중하며 국가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송 후보자께서 2022년 장관으로 발탁되셨을 당시 농업계 내부에서는 정책 전문가의 귀환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첨단 기술 기반 농업 활성화,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가축질병 대응 체계 강화 등의 주요 국정과제를 주도하셨으며 특히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 농민단체, 관련 기업 등과 폭넓은 협의를 거쳐 사전시장 격리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몇 농민단체와의 의견 충돌도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관료형 장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송 후보자께서 다시 장관 후보로 지명되셨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특정 정권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 중심의 인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먹거리 문제는 이념보다 실용이 중시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송 후보자의 재지명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송미령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 중립형 농업 전환, 청년농 육성,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는 더욱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녀의 정책적 일관성과 비전이 윤석열 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농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합니다. 송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과는 다른 정치적 환경, 즉 진보 정부 하에서의 농정 방향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농촌 기본소득, 실험, 농민기본법 제정 등의 새로운 접근을 기존의 실용주의적 방식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송미령 후보자께서는 두 정부의 연속으로 발탁된 보기 드문 여성 관료라는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남성 중심의 기술관료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송 후보자께서는 그 틀을 깨며 여성 연구자이자 정책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서도 긍정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송미령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시장 중심의 실용농정, 디지털 기반 농업 구조 개편, 수출 주도형 전략농업 육성을 이끌어 오셨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연속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농업, 기후, 위기 대응, 농민 권리 확대 등 새로운 가치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서 계십니다. 장관 후보로 다시 한번 중용된 그녀가 실용과 혁신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그리고 전 정권에서의 경험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농업 철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향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송 후보자께서 단순히 행정 능력만이 아닌 보다 분명한 정책 철학과 소신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상징을 넘어서 전임 김문수 장관과는 전혀 다른 현장형 업무 행태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실질과 진정성으로 무장한 실행형 노동정책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용된 인물이셨던 만큼 이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어떤 업무 소신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리고 전 정권과의 차별화된 농정 철학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실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두 분 모두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대한민국의 노동과 농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